잊혀지고 있어요. 뭐 잊혀진다 잊혀질 사건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건희 문제 해결해라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난 저거 보면 제일 웃겼던 게 한번 봐봐요. 주요 정치인이 한 말. 이상민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당론에 따르겠다 했는데 자기가 해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검 이야기는 못 꺼내. 금기사항이야. 최재형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하자. 나경원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위태롭습니다. 재밌는 걱정할 일은 짤, 아니지만 재밌는 짤 소개해드렸던 내다버린 쓰레기 누가 주워갔네 그게 생각납니다. 국힘에서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일단 당은 옮기는 것까지 뭐 용납될 수 있겠죠. 국힘에서도 이후에는 그 당의 또 정체성에 맞게 움직여야 공천도 가는 건데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영린을 건드리면 공천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참 저 오선 근데 이상민이 모를까? 그만큼 현역 정치인들은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반증인 거죠. 김건희 이대로 특검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게 지금 스스로 현역 의원들은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표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는데 대전 유성을에 저 이상민이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역 민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라도 야 특검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선거 이런 듣고 있는 사람이고 최재형이나 나경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번에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도부가 다 영남 사람들이었잖아요. 김기현이, 윤재옥이, 이철규 이런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곳에 가면 힘내세요 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심지어 사무총장, 정식 의장이 다 영남 사람이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가보면 민심이 싸늘한 거지. 그러면 이야기가 슬슬 튀어나오지.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처음에는 몇 사람이면 저거 그냥 제껴버려 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못 제끼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도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빨리 공천 선정을 해가지고 20석 넘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강렬하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비대위원 김경률이 여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봐요. 김경률이 뭐라 그랬나. 국민의힘 3선 4선 의원도 알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음에도 6글자를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야. 그래도 김경률이는요, 변절자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머리가 일부 작동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경률이를 가져온 이유는 조국 장관을 비판했던 진보 인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얘가 자기가 스스로 인터뷰에서 그랬잖아. 내가 갈 곳이 이제는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자도 정치적 욕심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얘 뇌를 아무리 작동해도 김건희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김건희나 한동훈 입장에서 에이 씨발 잘못 구했네. 왜냐하면 언론의 속성이 이런 자들 아까 이상민의 말이나 이런 자들이 말이 훨씬 더 언론에 많이 나거든요. 아 그러네 왜 김건희 리스크란 말을 못하지? 아니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 3, 4년 동안 그 지랄 연병들을 했던 언론사들은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방탄이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관성에 젖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민 그리고 김경률 다 진보 블록에서는 진보 블록을 욕하는 것이 언론에서 크게 써줘서 저 먹혔을지 모르지만 저쪽은 바로 숙청 단계 아닐까요? 저 다른 동네인데 지금 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저게 인증샷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해놓고 잘리기 힘들어요. 저렇게 말했다고 잘랐을까 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무슨 비밀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는 뭐 자살하지 않아요 같은 게 인증샷이 되는 것처럼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저렇게 해서 이상민 같은 경우도 난 당선이 먼저야를 한번 외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내 분란이 생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공천이 마무리될 때쯤 저게 완전 폭발할 거예요, 그냥. 박수 쳐줘야 되나요? 왜 저 누구지? 그 저 물고기 똥물 먹었던 김영선 벌써 검찰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민주당 공천도 기대가 되지만 국힘 공천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빨리 나올까, 어떤 사람들이 떨어질까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김건희가 계속해서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지금 한동훈이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계속 마사지를 타면서 주입식 잘생김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식으로 김건희 자리를 계속 한동훈이 덮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사실 국힘 비대위를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김건희를 잊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실패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패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란 거죠. 그게 장두놈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검사들이 수십 명 투입돼서 400회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는데 돈 받은 증거가 안 나왔죠. 근데 이걸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잖아. 이낙연이까지. 지가 건질러 놓고 가짜로 무고한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특검으로도요.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고속도로 종점 바뀐 것도 사실은 수사할 수 있었어요.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고 그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현직 검사이신 분 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출마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직 중앙지검장 출신이 현직 검사잖아요. 이분의 주장은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주가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한동훈이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김건희를 도이치 빼고 싶어 특검. 하잖아요. 도이치 특검이라고.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 정점 바뀐 거. 뭐 하다못해 저기 기울. 양평에 뭐 저 그 휴게소. 개발 부담금 바뀌고 휴게소 바뀌고 명품백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종점으로 아니죠.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본인한테 특검을 시키면 하겠다. 이게 현직 검사이자 전 중앙지검장의 일성이에요, 일성. 그러니까 저희도 바라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그 팀이 만들어졌을 때 이성윤 그 검사님이 특검 검사를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종합 특검을 통해 결국은 교도소라는 종점으로 가는 겁니까? 제2구속실로 가는 거죠. 값진 연애, 값진 것을 좋아하는 어저께 여가. 어저께 저 이성윤 검사장 방송은요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그냥 너무 기대감이 많거든요. 우리들은. 조회수 20만 나왔고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댓글이 몇 개나 달린 거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뭐 이낙연, 한동훈이 아무리 프레임 바꾸려고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거 대통령 하면 안 돼. 저거 대통령 부인도 안 돼.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정말 효과를 가질 것 같으면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엄청 커야 돼요. 근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맡은 지도 이제 꽤 지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가 있으려면 언론들이 막 푸시하잖아. 막 부산에 갔더니 무슨 구름인파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율은 안 오르잖아요. 심지어 오늘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에서 MBS 여론조사는 정권 바뀐 뒤에 아주 악질적이었어요. 이원욱 같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안 나온다. 다른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10% 20%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나오는데 MBS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뒤집었고 정권 심판론이 50%가 넘었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론이. 그런 정도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사실은 끝난 거예요. 네,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동훈을 뭐 신발을 벗었다, 뚜껑을 벗는다,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떡하니 하는 말이 뭐냐면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버리니까 국민들은 아 쟤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모든 그 공범들은 지금 재판 중이거나 뭐 나오거나 어쨌든 조사라도 받았는데 김건희만 쏙 빠졌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김건희 특검을 찬성했던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국민 60%의 70%의 그 국민들을 다 악법을 만든 사람들의 동조하는 국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열받는 거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 끝나고 나서 참패한 뒤에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의 가족 문제에 관련돼서 수사든 특검이든 거부권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설명을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없잖아. 국민한테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인 간에도 이 새끼가 분명히 잘못을 했거든.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던 사과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과를 듣고 싶은데 사과를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고착화돼요. 이제 고소고발로 가는 거야. 사과로 끝날 수 있는 게 고소고발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본인이 나와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비겁하잖아요. 온갖 가짜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돌아다니긴 해. 규제 풀어줄게. 총선용으로 하는데 자기 부인 이야기는 못해. 그러니까 세상 쫄보가 없는 거야.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여러분 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갈라치기 하느라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끌어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아, 네. 내가 그렇다고 너무 권양숙 여사 아버님이 그 뭐 빨치산 활동한 경력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지금 하다못해 그런 변명이라도 그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누라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제가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말을 하면 그 아까 남은 30%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좀 줄어들 텐데 제가 볼 때 한동훈은 그런 점 윤석열과 함께 못했기 때문에 이탈한 사람이 많이 생기게 윤석열은 되는 맨 처음에 거죠. 김건희 그 MBS 조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외국 투자자한테 맡겼다가 손해만 일이 맴매. 봤다. 예. 통장에 골드만삭스- 돈도 들어와주고 예. 사기를 그 주가 조작을 당했다.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검사를 하자고요. 누가 그랬는지. 이건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이를테면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신의 영역이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쫄아 있거나. 아, 니들이 감히 내 마누라를 특검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정반대로 완전 쫄아 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대가리만 숨기고 있는 거잖아. 장두놈이. 꽁이 대가리만 숨기고 있어. 꼬리는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 웃기잖아. 아니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흠이 있어요. 문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잘했죠. 대통령이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회적 문제에 있어 갖고 대통령이 나서야 될 주제랄까 아젠다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국무회의 석상에서라도 사과를 합니다. 그중에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최저임금 10,000원 못 올렸던 거에 대해서 저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해요. 그럼 되는 거고 진짜 어마어마한 거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국민께 죄송하게 됐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뭘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하는지는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태도다. 그게 정권을 가진 사람과 정치인들이 모은 사람 태도다. 그래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는 애티튜드라고. 태도다. 약속 못 지킬 수 있지.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가 한 말은 있잖아요.
대장동 특검 하자고 대선 때는 난리 쳐가지고 숨기는 게 있으니까 죄진 게 있으니까 특검 못 한다고 했던 자가 최소한 그 말을 뒤집을 정도가 되면 국민한테 사과 또는 설명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설명 안 하잖아. 알코올성 치매일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뭐 이런 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알코올성 치매라기보다는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피해를 받고 맨날 매 맞고 살고 폭언을 일삼는 사람과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한테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대체로 그렇다고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요. 12월 15일 이후 지금 김건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냥 뭐 돋보이고 싶다고 했으니까 계속 나와주십시오. 이게 잠깐 지금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오고 하니까 지금 마치 정말 머리 숨겨놓고 이 이야기가 지금 뭔가 이슈가 사그러지길 바라는데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숨어서 있다고 우리가 뭔가 반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나와서 나대주십시오. 제발. 아까 댓글 되게 재밌는 게 지나갔었는데요. 그 꽃게는 분명 자기의 미모로 이걸 다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꽃게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김건희는 오히려 전략 이번에 실패야. 김건희가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다시 나오려고? 어느 시점에? 반환 창고가 제2부속실이 되는 날? 어느 시점에 다시 나오려고? 시점 잡기가 애매해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렇죠. 곤란해졌어. 네. 민주당이 이제 재표결을 추진하는 그 시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통과되면 어쩔 것이며 통과 안 되면 어쩔 것이며 총선을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을 경우에 어쩔 것이며 어떤 시점에 나올 거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윤정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장해 왔던 거예요. 김건희는 지금 근신 차원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다. 김건희가 안 나오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테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김건희가 시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설마 그러면 그게 사람이야? 바로 구속시켜버려야지. 이상하네.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머릿속에 다른 이야기가 막. 어쨌건 이런 상황에 만들어져서 김건희를 기억들 하시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5% 미만인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지역감정과 빨갱이론 같은 것들이 먹히니까 그나마 윤석열이 한 30% 정도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죠, 언론. 근데 현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에서 70% 정도에 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만장일치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뭔가 뇌가 경도되어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국민 여론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진짜 민주주의 여론은 51%면 정권 잡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51%면 정권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최대 맥시멈 양자 구도라고 해도. 근데 윤석열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매우 못한다가 5 정도 나가고 진짜 못한다가 다 합쳐가지고 60% 넘게 나오는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가 70% 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났다. 나머지는 그냥 가리기예요, 가리기. 이재명 무슨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이런 개소리하고 한동훈이 가가지고 이재명 특혜 받았다고 범인은 비판하지 못하면서 그런 짓들 하는 것들은 그냥 다 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뚜벅뚜벅 가시면 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 제가 요즘에 뭔가 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민주당 경선과 총선 본선이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경선부터 야 저 지역을 저 후보가 이겼다고 그런 목소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과물이. 제 감으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막 혁명 비슷한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힘들 내시자고. 화이팅!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같은 애들 사실은 한동훈도 감옥 가야 될 사건들 많아. 그럼요. 사건 뒤집어가지고 직권남용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구속돼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쪽 아니 요즘에 홍준표 보면 정상으로 보이죠. 그 홍준표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정상이었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내네요.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러냐면 윤석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대한민국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마지노선이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몇 월인지가 중요하지. 하고 싶은 말 나머지.